저 많은 한강변의 무수한 아파트 중에서 내 집은 과연 어디 있을까? 내 집은 정말 서울에 없는 걸까? 아마 이런 고민. 주말에 있었던 정부의 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많은 제 또래의 아마 이 젊은 부부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서 유례 없는 초강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역차별 논란도 낳고 있어서 오늘 뜨거운 논란의 대상입니다.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정부의 선택은 단기간에 공급을 할 수 없으니 대출을 일단은 틀어막겠다라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대출 금지. 6억 이상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리는 대출을 막은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요. 이 서울의 이른바 부동산으로 뜨거운 지역이나 혹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학원가가 많다거나 지하철역이 있다거나라는 이 대부분의 이 서울의 좋은 부동산의 주택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6억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하고서는 현금만 들고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강도 대출 억제 조치가 깜짝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이 대상이 정상적인 아파트 분양 진행 중에 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도 이 대출 제한이 적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시중은행과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도 일시적으로 다 중단이 됐고요. 이 전세 대출도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의 대변인 브리핑도 논란인데 처음엔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보고요. 그로 인한 거는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이 대통령실은 이 규제 대책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듯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부동산 업계와 시장에서는 이 정부의 초강경 정책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모른 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주말에 긴박했던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이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 부자들, 원래 부자들,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만 집사라는 얘기다.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곽규택 의원님,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물론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서 극약 처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었겠죠.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도 필요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내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한 것처럼 대통령실이나 정부와는 협의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혼란을 줬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 유예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 계약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계약하고 돈 주고 하는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는 이 시차가 걸리게 마련인데 지금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본인의 자산 규모와 또 대출 계획 같은 거를 세워서 이 부동산 구입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예고도 없이 무슨 범죄자를 소탕하듯이 당장 이렇게 대출 규제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의 그런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 상구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작되는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해당하는 수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예. 지금 실제로 외국인들이 국내 지금 주택의 한 10만 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절반 이상이 이 중국 자본이라는 거거든요. 이 외국인들은 외국에서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국내에서 이 상승에 해당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게 실수요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대책은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책, 야당이 이렇게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만큼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가 초고강도였고 기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례들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30대, 40대 부부가 모처럼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쏘고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이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주말에 갑자기 이렇게 예고 없이 대출이 막혀버려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배액배상을 하고 이 가계약금 등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뭐 예고가 전혀 없었다 이런 비판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런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예상하는 대책이라면 효과가 없겠죠. 특히 주당 상승률이 1%에 이른 정도의 불장이 형성된 시점이라면 이런 대책 발표에 있어서는 기밀성이 핵심입니다. 이제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적어도 그 대책 발표 당일까지 계약한 분들에 대한 구제책까지는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사시는 분들은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은 어렵게 됐죠. 근데 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 논리 국민의힘 의원님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현금 있는 사람만 집 사는 세상이 됐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옳지 않다. 예. 왜냐하면 실제 지금의 이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결국에 이 다주택자 이상의 어떤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정부가 그걸 뒷받침하는 정책 자금을 풀어서 유동성을 확대하고 그거에 불안 심리를 느낀 실제 실수요자들이 소위 말하는 영끌까지 하면서 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 급상승하는 국면이 형성이 되는데 빚으로 빚을 갚는 이 구조를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서울 집값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호해야 될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산다고 하는 그 층은 영원히 사실 사지 못합니다. 산다고 해도 6억 이상, 10억 이상 대출을 안고 사는데 결국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한 번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냐 아니면 대출을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 이 가계부채의 불안감을 안고서라도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집을 사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 이 두 가지 선택과의 이 상황에서 결단을 한 겁니다. 이런 과거의 대출 규제 정책을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쓰긴 했지만 이런 정책까지는 나가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애매한 결과 그러다가 보수 정권에 들어서면 다시 집값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다시 또 부양책을 써서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이 또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을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는 결단이 필요했던 시점이고요. 네. 아마 이게 어쨌든 이 효과로 인해서 일단 거래의 1% 상승 국면은 꺾였고 호가를 낮추기 시작했고 당분간은 이 효과가 분명히 발휘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세제 관련 대책이라든가 공급 대책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공급을 통해서 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합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룰 네.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이로써 이제 실소유자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국면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고 봅니다. 양측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